기아의 왼손잡이 김기훈은 이번 시즌 개막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5월 4차례의 경기에 모습을 보인 후 다시 1군에서 사라졌다. 팬들은 동일한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탄식했다. 시즌 후반 기대를 모으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주목을 받지만 정작 시즌이 시작되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2군으로 내려간다. 지금까지의 흐름이 그러했다. 광주동 선고를 나와 2019년 기아의 1순위 지명을 받은 김기훈은 계약금 3억 5천만 원에 달할 만큼 주목받는 유망주였다. 2019년 1군에 첫 발을 내디딘 그는 79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했고 2020년에도 22경기에서 52이닝을 책임졌다. 하지만 2년 연속 5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팀 1군 마운드의 특정 자리를 꾸준히 차지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그러던 중 군입대를 하게 되었다. 김기훈의 기대와 실망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22년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부터다. 국군 제6부대 상무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그는 2022년 복귀 후 5경기 8과 3분의 2이닝 동안 1.0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강력한 직구를 마음껏 던졌다. 선발 유망주로서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2023년 시즌을 앞두고는 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 그러나 2023년 선발 경쟁에서 밀려난 데 이어 시즌 전반기에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2군으로 내려갔다. 이후 8월 1군에 복귀해 2.8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2024년에는 기대에도 좋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2024년 시즌 초 구속이 급감하면서 1군에 올라오지 못했다. 8월 8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0을 기록하며 내년 시즌을 위한 기대주로 다시 주목받은 것이 전부였다. 김기훈이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동안 그보다 더 젊은 투수들이 잇따라 1군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김기훈이 미래의 희망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기아는 기용 가능한 좌완 투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 이번 시즌에도 5월에 잠시 1군의 모습을 보였을 뿐 대부분의 기간을 2군에서 보내다가 8월에 다시 1군 무대로 돌아왔다. 그의 역할은 추격조였다. 1이닝 이상을 책임져야 할 투수가 필요할 때 그가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졌다. 그런데 기아 팬들 사이에서 다시 희망이 커지고 있다. 8월 동안 예열을 마친 김기훈은 9월 이후 11경기에서 13과 3분의 2이닝을 투구하며 1.9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 초기에는 그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오히려 시즌 후반에는 김기훈만큼 안정적인 성적을 내는 기아 불펜 투수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이런 모습 때문에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도 다시 커지고 있다. 아직 25세의 젊은 나이에 병역 의무를 마친 투수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물론 김기훈의 역할은 추격조였으며 대부분의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상황에 등판했다. 압박이 심한 중요한 경기에서 그가 마운드에 오른 경우는 많지 않았다. 주자 잔루율도 그의 커리어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이런 점들이 좋은 성적에 일조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여러 세부 기록들이 꽤 개선되었다. 구속이 특별히 빨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구력과 체인지업의 위력이 이전보다 뚜렷이 나아진 모습이 눈에 띈다. 여기에 공의 속도가 조금 더 붙는다면? 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김기훈은 프로 통산 9이닝당 볼넷이 6.79개에 이른다. 솔직히 중요한 순간에 믿고 맡기기엔 부담스러운 수치다. 2023년에는 무려 10.63개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6.86개로 여전히 좋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이 수치가 3.25개로 크게 낮아졌다.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투구를 보여줄 수 있다. 애초에 김기훈의 문제는 피안타율이 아니었다. 볼넷이 줄어든 것은 체인지업 제구가 안정되면서 우타자 상대 시에도 자신감을 되찾은 덕이다.
그동안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폼을 찾느라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지만 올해 후반기에 투구는 제구와 주자 견제 모두 한층 여유로워졌다. 게다가 최근 2년보다 9이닝당 탈삼진 수도 증가했다. 단순한 평균 자책점뿐 아니라 세부 지표 전반에서 발전이 두드러졌기에 기대가 커지는 것이다. 투수로서의 본연의 완성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 지난해보다 릴리스 포인트가 높아지면서 타격 순간에 힘이 더해졌고 완벽한 전성기까진 아니더라도 여전히 리그 상위권에 드는 패스트볼 수직 무브먼트를 자랑한다. 여전히 수직 무브먼트는 50cm대 중반 수준이다. 비록 구속은 다소 떨어졌지만 지금의 기반 위에 구속이 오른다면 더 뛰어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부상 없이 시즌을 마쳤고 기아는 이번 겨울에도 김기훈에게 거는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곽도규가 내년 전반기까지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고 최지민도 2년째 부진에 시달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김기훈은 반드시 살려야 할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기훈의 공이 한층 묵직해졌다. 기아 25세의 아픈 손가락, 윤영철과 결별, 방황의 끝? 비밀병기로 부상 기대. 기아 타이거즈의 2019년 1차 지명 좌완 김기훈은 팀 내 대표적인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입단 당시엔 양현종의 진정한 후계자로 주목받으며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2024 시즌 중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제대로 터뜨리지 못했다. 올 시즌 김기훈은 6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2.08을 기록 중이다. 수치만 보면 준수하지만 실제 팀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기아는 2024 시즌 도중 김기훈과 유승철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트레드 어슬레틱 베이스볼 센터로 1개월간 유학 보낼 정도로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김기훈과 유승철은 올해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기훈은 귀국 후 투구 폼을 완전히 수정했다. 공을 쥔 팔과 글러브를 일찍 분리하는 자세로 바꾸었는데 이는 윤영철의 데뷔 초창기 폼과 흡사했다. 하지만 8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에서 다시 예전 폼으로 돌아간 모습이 포착됐다. 글러브에서 팔을 짧게 빼내 곧바로 스윙하는 동작이었다. 사실 공과 글러브를 일찍 분리하는 자세는 일반적인 투구 이론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김기훈에게는 그 방식이 맞는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자 본래 폼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6일 부산 롯데 자이언츠전과 8일 경기까지 두 경기에서 이닝 1피안타 4탈3진 1볼넷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현재 추격조에서는 이적생 김시훈, 한재승과 함께 믿고 쓸만한 투수로 평가된다. 이범호 감독은 지금의 상태로 볼 때 김기훈의 공이 최지민보다 더 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김기훈은 NC 타자들을 상대로 포심 구속을 144에서 145km까지 끌어올렸다. 최근 몇 년간 보기 어려웠던 속도다. 이범호 감독도 이를 반가워했다. 9일 창원 NC전이 비로 취소되자 그는 그전에는 팔을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본인도 그때는 힘이 덜 실렸던 것 같다. 처음엔 그 방식이 더 나았지만 지금은 그냥 들어가서 바로 던지는 게 더 힘이 실린다고 느끼는 듯하다. 바꾸고 나서 스피드도 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핵심은 투구 밸런스다. 작년에 지금의 폼을 잠시 버렸던 이유도 균형이 무너지고 볼이 많았기 때문이다. 투구 폼에는 정답이 없고 자신에게 맞는 밸런스와 메커니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기훈은 그 과정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비록 데뷔 7년 차지만 아직 25세로 앞날은 충분히 밝다. 이범호 감독은 지금은 지민이보다는 기훈이가 엊그제부터 공의 힘이 더 실린 것 같다. 투수 코치도 한두 타자 정도는 더 써보자고 했다. 1이닝을 잘 던지고 끊었는데 그게 맞는 선택 같았다라고 전했다. 기아 불펜의 주축은 다음 주 복귀 예정인 조상우와 전상현, 그리고 마무리 정혜영이다. 성영탁, 이적생 한재승과 김시훈, 최지민, 이준영 등이 이들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여기에 김기훈까지 합류한다면 금상첨화다. 기아는 한때 좌완 불펜이 강점이었지만 올해는 좌완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훈의 부활 조짐은 매우 반가운 신호다.